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재료가 엇갈리는 모습 속에서 코스피는 혼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걱정 요인은 이제 트럼프 임기가 임박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경계 요인이 됐고요. 그렇지만 미증시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양시장이 바닥권 아니냐, 어차피 많이 빠져서 이런 것들은 좀 방어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효과에다가 로봇 같은 일부 테마성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올라갔고 또 상승 종목도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양시장 또 매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매도하는 건가? 이런 우려감도 일부는 또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신을 보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들을 압박했다, 아시아 투자자들을. 그다음에 AP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로이터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오늘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계엄령 이후에 기업들의 신뢰도가 좀 타격을 받은 게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어떤 조정 요인으로 계속 작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지수가 좀 하락하는 시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올라갔죠.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차트인데 최근 10년 동안 보면 1월 첫 거래일에 7번 올라가고 3번 빠졌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직전에 시장에 어떤 그 양도세 관련된 개인 투자자들, 큰 손들의 어떤 매도가 나갔다가 배당락 이후에 이제 그 돈이 복귀하면서 그 며칠 동안은 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수급 효과에 의해서 또 지수가 어쨌든 초반부터 플러스를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장중에 돌아설 수 있었던, 코스피도 제법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선물에 이제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마지막 거래일, 보통은 산타랠리가 미국은 꼭 있죠. 마지막 5거래일, 새해 첫 2거래일.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은 올라간다,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하락하는 사례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1966년 이후에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포함하면 6번인데, 이전에 이제 나타났던 5번의 사례를 보니까 그 연초 일주일 지나서 보면 전부 다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빼놓으면 연초에 그 이상 올려놓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선물도 강했고,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갈 텐데 굳이 좀 매도할 필요 있나? 미증시 올라갈 거니까 좀 하락했을 때 사놓고 볼까?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보합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닥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PBR 0.83 정도면 바닥이다,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코로나 때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에 0.84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빠지면 0.83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거 나오고도 코스피 2400 밑에서는 일단 받아서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120월선, 그러니까 53,000원, 지금 이제 53,500원이거든요. 지금 이번 달의 위치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치 이하에서는 일단 사놓고 그 다음 추이를 보자, 이런 어떤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들은 그 삼성전자 뉴스가 아무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서 인수한 거는 로봇 쪽 올리는 거지 삼성전자가 간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로봇 뉴스들이 연말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제 방송 이런 데 보면 라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떤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빌드업이 미리 돼 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올라갔고, 근데 이제 또 로봇 관련된 뉴스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여기저기서 다 하향돼서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8조 밑으로 예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실적 이렇게 하향 조정되니 빠져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빠졌었죠. 근데 이제 후반에는 만회가 되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걱정, 수출 지표 잘 나온 거는 긍정적인데 당장 이제 목표 주가 하향되고 실적 추정치 하향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 데다가, 여기 이제 또 그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더 낮게 잡아서 올해 성장률 1.8%로 낮춰 잡았잖아요. 이게 그 KDI나 한국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보다 더 낮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11월 이때 전망한 거라서 다시
그 계엄령 이후에 이제 수정이 될 거니까 다 하향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장 전망치가 하향된다라는 거는 증시에도 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좀 일부에서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거래대금에서 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보통 특정 테마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 수급 블랙홀 현상이 초래가 되면서 좀 하락 종목 수가 많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테마주라고 해봐야 가장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보통 막 2조 원 막 이렇게 터지기도 하는데 로봇주들이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많고 레인보우는 그냥 아예 아침에 상한가로 가버리고 하니까 거래대금 잠식이 별로 없었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대금 잠식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막 주변 상승 종목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가고 오늘 우주항공 이런 것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머스크 테마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해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저 우주항공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머스크 테마가 만들어졌나 보다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이런 로봇주들이 강하는데 거래대금 잠식 효과가 크지 않아서 코스닥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제가 창구를 보니까 뭐 키움이 1등이긴 한데 창구의 비율로 봤을 때는 초단타만 몰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단타로 보자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부분적으로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2,400억이면 보통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지수 곱하기 억. 지금이 2,400억이니까 2,400포인트니까 2,400억이면 딱 기준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판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연말 연초에는 외국인들 거래가 적어요. 근데 적은 가운데서도 2,400억이면 굉장히 많이 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많이 팔았고 옵션도 콜을 팔고 풋을 사고 약간 좀 조정 쪽으로 무게를 두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건 매도는 이제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 피크는 또 지나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어쨌든 매도는 그쪽,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방산, 자동차,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 예,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매수하고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니까 이제 금융투자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가면 이제 매도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많이 매도 쪽에 포진할 수밖에 없죠. 금융투자가 매도하니까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 알테오젠, 리카켄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수는 로봇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많았고 그 외에 이제 보면 조선 부품으로 분류가 되는 뭐 성광밴드, 동성하이텍 그 아래로 보면 뭐 태광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쪽은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봇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매도했는데 상위가 아닌 로봇주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는데 근데 기관 오늘 매수한 업종은 로봇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골라 담았구나 이런 게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는 그동안에 열심히 기관들이 담았던 게 저기 엔터였잖아요. 근데 엔터를 오늘 팔고 로봇으로 좀 갈아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또는 이제 반도체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엮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뭐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또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연초에 강한 테마는 뭐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업종들에도 좀 변화가 생기고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이후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연말에 연속 하락하면 연초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해버리면 투자자들의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출범이 임박했는데 이제 금리를 이게 압박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도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좋은 현상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코스닥 오늘 개인들이 사도 올라갔잖아요. 코스피도 개인이 샀는데
이제 지수가 별로 안 빠지고. 근데 이거는 연말에 워낙 많이 매도를 해놔서 그 돈으로 매수한 건데, 예탁금이 60조 원 언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개인들이 지수를 계속 또 받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두고두고 하면 좀 1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양시장에서 뭐 로봇, 조선, 인공지능, 비철금,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일부, 하여튼 뭐 이 화장품주도 일부, 하여튼 이런 류의 기업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빅3는 아직은 자세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빅3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정도는 움직임이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조선이나 로봇 이런 종목군들은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큰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은 조금 더 길고 굵직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오는지를 가늠해 보려면 빅3 중에서 뭐 하나가 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큰 돈도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냐면 보통 PBR 얘기할 때 코스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PBR 밴드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원래 이제 PBR로 잘 안 봐요. 예, 코스닥 시장의 어떤 특성상 이게 잘 안 따져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보통 반응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2013년 이후를 보면 1.53에서 바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1.52로 빠졌어요. 이제 다시 1.53이 됐겠죠. 1.53 밑으로 내려갔던 거는 한 번, 코로나 때 1.49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갔던 거는 예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0.79인가? 그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만 놓고 보면 1.53 전후에서 이제 코스닥은 바닥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 금융위기에 준하는 하락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코스닥은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초에 어떤 사소한 수급 변화, 종목들 수급 변화는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